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일베나 뉴라이트와 비슷한 주장을 해서 이상함을 느낀 채널 혹은 커뮤니티, SNS 등등 언제든지 일베 의심 되는 채널들 뉴스타즈 홈페이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신 못 차린 일베 악플러들 추가 고소했다는 소식을 먼저 짧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성적으로 모욕해서 고소를 당한 일베 악플러 통라디언이 저를 모욕하길래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비아냥대고 악플을 남기면서 관심을 즐기고 있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추가 고소를 마쳤는데요. 일부 구독자분들이 대응 리스트를 정리해달라고 하셔서 한번 직접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악플러들은 온라인 살인마나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7월 말에 다수 일베 유저를 고소를 했죠. 저희 어머니 성적으로 모욕해서 직접 고소를 했는데 기소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또 모 유튜버 무차별적인 욕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민사소송 및 사실확인 요청을 한 상황이고, 또 다들 아시다시피 리섭TV 직접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민사도 당연히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수 일베 및 DC 유저에 대해서 9월 말에 제가 고소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조국 전 장관 따님을 성적으로 모욕했던 통라디언이란 유저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기에 제가 지난 금요일에 또 고소를 한 겁니다. 이외로도 템플턴 대학교 가짜 대학 사건, 지금 총장 징역 5년, 학장 2년 6개월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TV조선 차이나게이트 총선 기간 동안에 왜곡 보도를 해서 제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제재 요청을 했지만 권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가 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렇게 대응 내용을 따박따박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일베 유저들이 익명 뒤에 숨은 채 혐오, 막말, 가짜뉴스, 인신공격, 신상캐기 등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수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른 악플러들한테 넘길 동안 누군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왔죠. 이게 범죄가 아닌 뭘까요? 그동안 일베에서는 여성을 단순한 성노리개 취급하고 민주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구역질 나는 발언들을 남발하면서 조롱하는 행위들을 오히려 B급 문화라고 포장해왔습니다. 이걸 지적하는 사람을 두고 꼰대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몇몇 동료 BJ들까지 비판했지만 일부 기성세대 분들은 청년 시기엔 누구나 일탈할 수 있지, 괜히 저런 애들 언급해서 키워주지 말자, 이런 주장들과 함께 이들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외면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 이런 걸 지켜보던 청소년들까지 이런 심각한 범죄 행위를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개그, B급 문화 정도로 취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강해지겠고, 또 심지어 혐오 유튜브로 돈까지 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보이지 않게 그러다 보니 서서히 의식화되는 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게임과 유튜브를 하지마 라고 해서 막을 수 없듯이 저는 일베든 악플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린 나이부터 요즘 아이들은 SNS를 접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들을 두고 아무리 혼낸다고 한들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있지만 우선 저는 일베 내 악플러들 중에서 관심종자, 잼머니, 정치적 목적으로 타인을 음해, 모욕하고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끌어내리려는 악플러들에 대해서만큼은 모조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처 관련해서 고소는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미지도 생각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주장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더러운 일에 엮이긴 싫고 귀찮고 이미지 챙긴다면서 저런 범죄자들을 막무가내로 방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온라인 살인마들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베 악플러들한테 다시 한번 전하는데요. 어떤 종류의 악플을 남기든 그건 당신들의 자유, 그리고 그건 이미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걸 잊고 막말을 내뱉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따박따박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개 청년에 불과하니까 언론 독재, 탄압 이런 따위의 프레임으로 넘어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익명 뒤에 숨어서 일베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똘똘 뭉쳐서 남들을 조롱할 땐 몰랐겠죠.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혼자서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발언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앞으로 제가 따박따박 보여줄 예정이고요. 일베와의 전쟁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민사까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언론에서 지금 실명 걸고 추미애 장관 비판하는 사실상 90%가 동참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검사들의 숫자가 300명에 가까워졌다는 건데 댓글로 서로 티키타카 하는 거죠. 검찰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검사 사회에서 드러난 10%는 사실상의 90% 이상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실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할 행동을 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힘을 보태겠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총대를 메고 지금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청원도 순식간에 지금 37만 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검사들이 사표도 못 내면서 댓글로 저렇게 센 척을 하는 동안 우리 국민들의 분노만 오히려 키운 셈이죠. 똥볼 제대로 찬 겁니다. 네티즌들 반응을 보더라도 무려 13,000개에 넘는 추천 달린 댓글이 사표 받는다의 찬성입니다. 개혁 대상이 개혁에 반발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언론이 저렇게 보도해 주는지도 모르겠고요. 특히 룸살롱 접대, 이명박, 박근혜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도 안 됐고 여태까지 윤석열 장모, 부인 김건희, 나경원 등에 대해서 계속 덮어주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고 반대로 민주진영, 한명숙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무지막지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 기득권 뺏기기 싫다고 아직까지 저렇게 난리치는 거 보면 여태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해원 검사가 이렇게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임은정 부장님 외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앞서 전체의 90%가 될 거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포스팅입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 첫 장에는 형사소송의 이상이 실체 진실의 발견과 인권 옹호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현실이 전혀 다르다는 걸 강하게 뼈를 때리고 있는 거고요. 검사들은 초임 시절부터 어떻게든 서민들을 엮어서 구속 실적을 올리고 이걸 발판으로 승진할 구석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체 진실의 발견과 인권 옹호의 철학을 되새김질할 시간조차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해원 검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견디지 못하고 사직하거나 한직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회전 시스템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진다고 폭로를 하고 있고요. 사건을 덮거나 빚어내는 체계를 갖고 있는데 덮을 땐 정관으로 돈을 벌고 후배들한텐 그런 길이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이고요. 빚어내는 경우에는 민주진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없는 사례들이 있었죠. 없는 죄를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박탈하고 경찰 수사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기소하는 관청으로만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게 된 계기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이유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견 지명으로 가장 발달된 인터넷망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려는 지식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패거리 그 검찰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그들의 똥볼에 제대로 뼈를 때리는 그런 포스팅이 아닐 수 없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 표창장 관련해서도 또 소신 발언을 한 바가 있죠. 이를 빚고는 진중권 씨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문매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40만 임박했습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이들이 완벽한 똥볼을 찬 겁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도 지금 제대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MB를 가장 쿨하다고 얘기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도무지 상식 개선에선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그 실마리가 풀리는 듯합니다. 결국 이렇게 윤석열 장모 비리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와 나경원 등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 결국 국민의힘 측과 같이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똥볼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검찰 개혁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